네, 안녕하세요. 수업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2개, 계획서하고 이제 일의 자료가 있고요. 계획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런 진도 순서대로 갈 것이고, 오늘은 이제 3페이지에 대상 적격 할 것이고, 다음 2회차부터는 복습 25점 시험이니까 9시에 오셔서 25점 시험 쓰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각 순환의 목표가 있는데, 4페이지 그 연간 계획에 중간 부분에 1순환 B급까지 정리하는 거죠. B급까지.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1기에 B급까지 정리해서 일단 행정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타 과목의 시간 분배를 하자. 그게 제 목표예요. 아마 1기까지 끝나면 60점대는 확보가 돼요. 60점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고득점 노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요 사례 통합 요거 있어야 되고, 요걸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정리를 탁탁 할 때, 집에 가서 할 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걸로 이제 나중에 돌리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문제는 제가 전자책으로 6회 이상 출석하시면 될 거예요.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교재 1페이지에 목차 페이지 1페이지에 아시는 것처럼 소송요건 대상 적격이 이제 문제 1번부터 문제 1-7까지인데, 연기했던 거는 스킵하고 핵심만 보고 안 했던 거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안 했던 게 이제 문제 1번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 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여기 처분 개념 논쟁 조금 어려운 건데 A급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자료가 병역 기피자 명단 공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특A급이에요. 특A급. 나중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부터 문제 1-5까지가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 1-6번은 감액경종 처분, 그 다음에 문제 1-7은 이제 대상적격 출제 유력 미기출 판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2기에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길게 사실관계를 주는 거죠. 여하튼 3페이지 문제 1번 로마자 목차 짜보세요. 연기 지났으면 로마자 목차는 쓸 수 있어야 되지. 문제 소재 로마자 1번 빼고 본론 쟁점만. 제가 본론 목차를 짤 수 있어야 돼. 그게 실력이에요. 자, 같이 보시면 마지막 4번째 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적법 여부, 소송 요건, 쟁점이 된 소송 요건을 써라. 소송 요건 두 문자 대원소 전기관 중에 나와 있는 걸 써라. 나와 있는 거 대상 적격 3번째 줄에 나와 있죠. 3번째 줄에 을은 즉시 갑의 폐기 행위에 대해니까 대. 무엇에 대해? 폐기 행위에 대해. 이게 이제 로마자 2번이에요. 로마자 2번 대상 적격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문을 살렸으면 뭐라고 쓰셔야 돼? 갑의 폐기 행위의 처분 여부죠. 폐기 행위의 처분 여부. 그 다음에 대원소, 협의 소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협의 소액과 관련된 내용은 3번째 줄에 폐기 행위를 개시했는데
게시했는데 즉시 제기했다.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폐기행위가 완료될 수가 있다. 폐기행위가 완료. 폐기행위가 완료되면 땅에 다 묻었으니까 원상회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 판결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와 관련된 쟁점이 로마자 3번의 협의 소익이죠. 협의 소익 충족 여부, 협소. 목차는 이 두 가지예요. 나와 있는 것만 쓰는 것이니까. 그 중에 이제 협소보다도 로마자 2번의 폐기행위 처분 여부, 이게 핵심이죠. 폐기행위 처분 여부.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목차 박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구성하신 다음에 내가 맞았나 체크하라고 목차 박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 박스에 갑의 폐기행위 처분 여부, 로마자 3번의 협의 소액의 충족 여부, 요거죠, 요거. 자, 4페이지로 가죠. 처음 보는 거니까. 4페이지에 로마자 2번, 왼편에 로마자 2번 갑의 폐기행위의 처분 여부 이제 써 나가는 것은 이제 심화 박스에 보시면 처분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학자들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조건 처분이다. 행정작용이 큰 개념인데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외우라고 했었죠. 1번의 하명의 키워드가 뭐죠? 세금 부과, 과징금 부과 하면 상대방에게 의무, 키워드가 의무. 2번의 허가, 건축허가 대표적인 것이죠. 허가, 건축허가 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 번째 줄에 철근 4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지 해제, 자유회복. 키워드. 3번의 특허, 각종 운송수단, 면허가 특허죠. 육해공 면허, 시내버스 면허, 시외버스 면허, 선박 면허, 항공기 면허, 특허.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이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이다. 특정인에 대해서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4번의 인가, 각종 법인 설립행위죠. 설립행위, 인가가 있어야 완성되죠. 그래서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 인가. 5번의 취소, 철회, 취소. 예컨대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미성년인 상태로 받았다. 그럼 성립 당시에 원시적하자죠. 원시적하자를 이유로 나중에 이제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그게 취소예요. 취소. 철회, 운전면허는 제대로 받았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0.8 이상 나왔다. 사후적 사유죠. 철회, 사후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무조건 처분이에요. 이런 건 처분 개념 논쟁 이걸 써주면 안 돼. 그냥 개념만 써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적 큰 개념이 행정작용을 법적 작용과 오늘 프린트물 보세요. 오늘 1회 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생기초 할 때 봤던 건데 첫 번째 박스에서 입법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입법작용이라고 하고 중간에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 이제 학자들이 이 행정작용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적 작용.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죠? 혹시? 사실작용, 사실행위. 통상 사실행위라고 불러요. 여기 사실행위 파트가 핵심이야. 사실행위. 법적 작용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행정입법.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을 혹시 뭐라고 하죠? 연기했었는데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입법을 뭐라고 하죠? 행정규칙. 그런 것들은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처분이 될 수 있는 학자들이 만든 기준이 행정행위, 특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처분에 해당하고 법적 적용의 반대말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처분 개념 논쟁이에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4페이지. 이거 뭐 프린트물은 그러니 하시고 4페이지 교재로 와서 4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1번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써줘야 돼.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이 사실행위여야 오른편에 2번의 처분 개념 논쟁으로 갈 수 있어. 2번의 처분 개념 논쟁. 행정행위일 경우에는
처분 개념 논쟁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사실행위일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방적인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번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 여부인지를 쓰는 것이고, 양가 1번의 심화, 원래 이제 행정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행정상 즉시강제 여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양가로 2번 위쪽에 사안의 적용만 쓰십니다. 사안의 적용. 즉시강제 법적 성질, 이게 사안의 경우에 사안의 경우. 사안의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에게 폐기할 때 참을 의무, 수인 의무. 의무를 발생시키면 뭐죠? 하명. 하명이면 당연히 처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당해요. 즉 행정이다. 행정이. 당연히 처분이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은 소수설인데 이걸 택하면 2번에 처분 개념 문제를 쓰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을 택하셔야 돼. 이게 다수설이야.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 일방적 행위라는 말이 권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권력적.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실행위. 줄여서 권력적 사실행위 타당하다. 꼭 자기가 택한 학설을 타당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 동그라미 2설을 택해야만 요 처분 개념 논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분 개념 논쟁 양가로 1번의 문제점. 사안의 폐기행위 법적 성질을 권력적 사실행위, 줄여서 권사라고 본다면 두 번째 줄에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해서 2조랑 1호 처분 개념이 무엇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논의의 실익은 두 번째 단락에 사안 같은 사실행위 또는 이제 법규명령이 대상이 됐을 때, 이 법규명령이 대상이 된 경우도 올해 유력한 쟁점이에요. 다시 취소송의 대상이 무엇일 때 처분 개념 논쟁을 쓰는 거예요? 사실행위 또는 법규명령. 사실행위 또는 법규명령.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게 대상이 됐을 때에는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처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실력 차가 나는 거예요. 답안지 딱 보면 알아. 막 처분 개념 논쟁 쓰고 있으면 아웃이야, 아웃. 언제? 하명, 허가, 특허, 인가일 때 아웃이란 말이야, 아웃. 그럼 제가 요 양가로 이번에 학설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볼게요. 행정청의 법집행작용, 법적 작용.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다시.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실작용인데 사실행위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작용, 사실행위. 법적 작용에서 행정법을 집행한 법적 작용에서 만약에 위법해서 구제를 갈 때 대상적격 2조 1항 1호에 행정소송법상에 이 소송법 A2에게 가는 A의 처분에 대해서 A2에게 가는 수단이 뭐죠? 행정, 심판. C, 법원에 가는 구제 수단이 뭐죠? 행정, 소송. 여기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은 큰 개념이 권익구제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법. 민사사건이면 절차법이 무슨 소송법이? 민사사건이면 민사소송법. 형사사건이면 형사소송법. 절차법이 큰 개념인데 이게 행정사건이면 행정쟁송법이 절차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해가시겠어요? 절차법의 반대말이 실체법이에요. 실체. 행정작용의 실체를 정해놓은 법이다. 예컨대 건축허가다. 건축허가. 그럼 근거법인 건축법에서 이 행정작용, 허가의 실체, 주, 내, 형, 절을 정해 놓은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주체는 강남구청장이다. 내용은 철근 4개일 때 허가해 주는 거다.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된다. 절차는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축갑이
강남구 1번지에 10층 건물 허가를 얻었는데 철근 빵개인데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나왔다. 그럼 이 허가가 나오면 이 허가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내용상 철근 4개여야 허가를 해주는 것이니까. 그럼 이 허가가 위법이면 갑이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 인근주민 을 제3자에게 침입적이기 때문에 제3자 을이 이 허가 위법하다 하면서 이제 취소, 심판이나 소송을 갔다. 그럼 이제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여기 쟁송법상의 줄여서 말하면 소송법상의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이해가시겠어요? 처분? 처분은 크게 공권력의 행사와 거부예요. 공권력의 행사가 침입적 처분인 거고, 거부 처분. 처분은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처분 등이라고 돼 있는데 처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A2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죠. 재결. 여기까지가 처분.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두 번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요 재결 전까지가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재결을 합치면 처분 등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조문에. 여하튼 행정심판 재결은 당연히 처분에 해당하고, 그럼 이제 여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논란인데, 여하튼 줄여서 요 처분, 절차법상의 처분이 되려면 이런 수많은 행정작용 가운데 학자들이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게 뭐냐? 행정청, 강남구청장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얘네들은 다 처분으로 하자.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 행정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하면 이 사실행위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실행위가 일방적인 사실행위를 권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행위를 비권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여기는 권력적의 반대말이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지금 이 사안은 폐기행위는 쇠고기를 땅에 묻는 거란 말이에요. 묻는 거. 행정처의 의사에 따라서 묻히는 거야? 가서 그냥 실제 묻는 행위를 하는 거야? 실제 묻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얘는 법적 성질을 권사라고 본다. 권사.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가 취소송의 대상이 됐을 때 여기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 개념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처분의 범위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 첫 번째 실체법적 개념설은 이 처분의 범위는 이 행정행위와 처분을 동일하게 보자. 이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 여기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만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 견해에 의하면 여기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는 처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처분이라는 개념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본다.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여기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는 대상적격 불충족으로 각하한다. 이게 판례 기본 입장이에요. 판례 기본 입장. 그러면 이 사실행위에 의한 권익 침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보듯이 폐기 지금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론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여기 쟁송법이죠. 쟁송법상의 처분이라는 개념은 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 쟁송법상 처분기점설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는 당연히 포함되고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도 처분에 포함된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견해에 의하면 대상적격 충족이 돼요. 충족.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실체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요 처분이라는 개념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 있다. 따라서 결론, 요 사실행위는 대상적격 불충족으로 각하를 해야 된다. 각하.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쪽에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에 의하면 요 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행위도 대상적격 충족한다, 불충족한다. 충족한다. 그럼 다른 소속요건을 충족하면 본안 심리에 갈 수 있잖아요. 본안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권익구제가 축소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죠, 확대. 그래서 이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이 다수설이에요. 이 설에 의하면 1설이 문제점이죠. 1설에 의하면 각하하게 돼서 국민의 권익구제가 축소되기 때문에 권익구제 확대를 논거로 내용은 뭐냐? 처분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 설이 타당하다 해야 대상적격을 충족하죠. 판례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 실체법적 개념설이에요. 그래서 원칙 사실행위 처분이 아닌데 판례도 사실행위에 의한 권익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얘기할 때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시험에 나온 거죠. 그게 두 문자로 당교서 앞 세병권이 이 단수 조치, 교도소 수감자체 이송 조치, 서류 검열, 압류 조치. 여기 최신의 난 판례가 세무조사 결정 통지. 좀 이따 볼 거예요. 다 밑줄 쳐드릴 거야. 여기 병역 기피자 명단 공표. 요거 아주 따끈따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얘야 얘. 그리고 여기까지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거 얘야 얘.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해서 희생하라고 권고를 했어. 권고가 비권력적 사실행위거든. 비권력적 사실행위. 요 두 가지가 중요해. 요 두 가지가. 오늘 자료 이거 드린 거고 여기 권고는 제 사례집에 있어요. 보시죠. 이 칠판을 여러분들이 막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자, 양가로 이번에 학설 동그라미 1번 실체법적 처분개념설 가로 안에 이론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써도 되고 실체법적 처분개념설. 실체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권익구제 절차법. 절차법의 행정작용인 경우에는 무슨 법이에요? 행정쟁송법. 우리가 배우는 거. 행정쟁송법.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은 내용이 뭐냐? 이 설은 강학상, 실체법상의 행정행위. 왼편에 네모 박스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 함영허가 특허 이런 게. 그 다음에 실체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절차법, 쟁송법.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을 키워드가 뭐예요? 동일하게, 같게 본다, 같게. 동일하게나 같게나 같은 말이지? 동일하게 핵심이야. 다시 말하면 처분은 무엇만 처분이라고 본다? 행정행위만.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점점 리터러시, 문해력이 낮아져가지고 말을 바꾸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내용 끊고 논거를 써야죠. 논거. 이 설은 이질적인 법적 작용하고 사실 작용은 질이 다르다 했나요? 이질적인 행정 작용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즉 이 설에 의하면 함께 대상이 되잖아요.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법 체계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쓰고 논거 쓰는 방법이 있고 통상은 이러이러한 점을 논거로 이러이러한 견해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견해가 있으나 동그라미 2번에 이 설이 타당하다 쓰려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답소리. 쟁송법적 처분, 쟁송법적. 쟁송법상의 처분, 2조량 1호의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의 행정의 개념보다 넓은이죠. 키워드가 넓은이야, 넓은. 왜 넓은이라고 한 거야?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려고. 이게 내용이요, 끊고. 그 다음에 논거, 이설은 동그라미 1설을 까는 거죠. 1설에 의하면 사실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행위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죠? 대상적격 불충족 각하니까. 무슨 소리? 1설에 의하면. 아시겠어? 그 실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행위 등이 대상이 됐을 때, 법규명령 등이 대상이 됐을 때 동그라미 1설에 의하면 대상적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여긴 불충족이지. 옆에다 써놓으면 좀 편하겠지. 불충족. 동그라미 2설에 의하면 충족. 차이가 난 점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판례 두 문자 단교 서업 세병건 외우셔야 돼. 단이 뭐예요? 잔. 일단 판례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적 개념설이다. 실체법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판례는 이제 하나 소개하는 건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여지는 물을 끊는 조치, 단수 조치, 단의 동그라미. 교도소 수감자를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보내버렸어요. 제2성 조치. 교회 동그라미. 서신 검열행위. 서의 동그라미. 압류 조치. 세금 안 내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압류 조치. 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무조사 결정 통지. 세의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세요. 세무조사 결정 통지. 갑 부동산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갑이 투기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 가서 조사해봤더니 투기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세무조사하기로 그 사전에 세무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하고 가서 막 뒤지는 거. 그게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결정 통지는 일사사시 뒤에 이제 사례집의 뒷부분에 타시험 문제 일사사시에 뜬 쟁점이에요. 네,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판례는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 세무조사 결정 통지 처분성 인정했어요. 단교사업 세까지 봤죠? 세.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 기피자 이름을 이렇게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게 명단 공표예요. 명단 공표. 병의 동그라미. 그래서 그 위에다가 명단 공표 이렇게 써놓았어요. 학문적 개념은 명단 공표예요. 이것도 유력하지. 이거 밑줄 잘 쳐놓고. 오늘 자료. 단교소 앞 세 병까지 해서 세 병. 다 일방적 사실행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했어요.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 비권력적에 밑줄 치시고. 노무사실험 관련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A인데 성희롱 했다고 결정했어요. 누가? B 회사에 갑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의리라는 여직원한테 술 따라봐. 이거 성희롱이야. 하고 이제 의리 A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B 회사에다가 시정조치 하라고 권고를 했다면 권고. 그럼 갑은 성희롱 행위를 안 했으면 갑이 이 권고에 대해서 위법하니까 추정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성희롱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가 핵심이죠. 권고는 B 회사가 동의를 해야만 갑에게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래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고, 조언 이런 게 나오면 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여기도 특이급이지. 특이급. 병역 기피 의무자 특이급. 그럼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 갑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용자 B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 징계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해서 처분성 인정하는 등 사실행위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하는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두 문자가 뭐라고요? 단교소 앞 세병건.
단교소합 세병권. 그 중에 만약에 병역 기피 의무자가 나왔다. 그럼 그 판례를 강조하는 거지. 오늘 자료. 이해가시겠어요? 양가로 사본의 검토, 내 의견.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 만약에 검토 안 쓰면 일설이 쓰나 이설이 타당하다 해서 맺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분량이 배점이 좀 많다? 그럼 별도로 검토, 빼가지고 검토. 뭐 이거 똑같이 써도 되죠. 검토, 어느 설을 택해야 대상적격 충족하죠? 이설이죠, 이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실행위와 같은 행정 적용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구제가 필요하다.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설이 타당하다. 뭐 논거 똑같잖아요. 첫 번째 논거는 조금 다른 논거죠. 쟁송법상의 소송법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취소와 개념이 다르다는 점. 근데 이거는 쓰기 좀 어려울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쓰는데 권익구제가 필요하다. 생각나죠? 그 다음에 개정안까지 써서 고득점을 하는 거죠. 고득점. 두 번째 들어가면 뭐 안 써도 되고 고득점용. 그래서 옆에다가 고 이렇게 써놔도 돼요. 고득점용이다. 고라는 얘기는 요거는 시간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개정안에서도 2조랑 1호를 법적 또는 키워드가 사실적이죠. 사실적. 행정적용이라고 개정을 해서 이설을 반영하고 있다. 이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형식적 행정의 개념 인정 여부도 여기 고득점용이에요. 고득점용. 근데 양가로 5번은 그냥 나중에 하자. 포기. 딴 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포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설명을 할게요. 고득점용이야. 포기하면 안 되겠다. 또 요새 경쟁이 치열해갖고. 이기하려고 했는데 해보죠. 쓰기 쉬워. 키워드가 이제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형식적의 반대말이 뭐죠? 실질적 행정행위는 하명허가 특허를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이란 말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가 형식적으로 어느 형식에서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행정이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똑같이 실체법적 개념서를 이기 때문에 사실행위는 처벌성 부정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학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란 공권력 행사, 정확히 말하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의 실체를 가지지는 않으나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혹시?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은 그 예는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대집행 실행행위. 행정상 즉시강제. 지금 본 게 행정상 즉시강제죠. 이건 여러분 쓰기 어려우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의 동그라미. 와, 끊고. 권력적의 반대말이 뭐죠? 비권력적. 여기 공표, 행정지도. 쓰기 어렵죠? 비권력적의 동그라미. 그럼 뒤에 내용은 뭐예요? 그 예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식적 행정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처무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니까. 두 번째 단락은 좀 더 어렵지. 가로 안에 현실적인 필요상, 실체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아까 사실행위는 대상 이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필요상 실체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권익구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래나 끊고. 그 실체법적 개념설에서도 이 형식적 행정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다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벌써 얼굴 찌그러지잖아. 근데 쟁송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이미 사실행위도 처분이잖아요. 가로 안에 이미 처분이어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적다. 적으니까 부정한다. 여긴 고득점용이에요.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사안의 적용. 어느 설을 택해야 돼? 동그라미 이설. 동그라미 이설이 다설이잖아요. 동그라미 이설을 택해야 대상적 충족이니까 권익구제 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설에 의하면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항상. 권력적 사실행위라도 폐기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 영향을 미쳐야 돼. 무조건 사실행위라고 해서 처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는 처분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상적격 충족된다. 인정된다.
원래는 여기까지만 쓰는 건데 자기가 택한 학설까지만 쓰는 건데 판례와 다른 견해를 택했을 때에는 판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답안 서술이다. 시간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러나 판례 주된 입장인 일설, 판례 주된 입장인 일설에 의하면 사안의 폐기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따라서 행정위가 아니므로 처분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가 되죠. 없다. 판례에 의하면 폐기에는 대상적 격을 불충족함으로 을은 각하 판결. 판례에 의하면. 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그럼 아시겠어요? 다시 처분개념 논쟁은 취소송의 대상이 무엇일 때 쓰는 거라고요?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일 때 쓰는 거예요? 사실행위일 때 쓰는 거예요? 사실행위일 때만 쓰는 거다. 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조건 처분이니까. 아시겠어요? 사실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일반적인 사실행위는 뭐라고 해요? 권력적 사실행위. 권사. 단교서 앞 세 병까지는 권이에요, 권. 여기 일방적이지 않은 사실행위를 뭐라고 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이라는 말은 아까 비회사가 동의를 해야 징계를 한다. 동의. 판례 사례에 의하면 뭐가 있죠? 비권사, 성희롱, 해당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키워드가 뭐죠? 권고. A가 B 회사에 권고했잖아요. 이해가시겠어? 권사 중에 가장 유력한 판례가 뭐라고? 단교서 앞 세 또 뭐? 병. 두 가지야, 두 가지. 중에 병이야, 병. 특이의. 권고. 특이의. 병이 뭐예요? 병역 기피자. 명단 공표. 세가 뭐야? 세무조사 결정하고 통지해 준 거예요. 사례형은 판례 기반으로 만들어요. 판례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본 거라서 좀 어려우니까 협의소액은 그래도 연기에 써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학설 양가로 2번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써보세요. (4페이지의) 오른쪽 학설, 오른쪽 중간 양가로 2번 학설, 동그라미 1번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 동그라미 2번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써보시라고. 제 수업에는 연습용 답안지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기가 항상 쓰는 방법은 자기가 이해해서 내 걸로 쓰셔야 돼. 일단 쭉 키워드 중심, 키워드 밑줄은 쳐놨죠? 키워드 밑줄은 쳐놨으니까 일단 바로 쓰지 말고 동그라미 일설을 키워드 중심,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키워드 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고, 이해한 다음에 내 말로 풀었어야 돼. 써보세요. 시간은 1분, 뒤에 시계로 43분까지. 1분에도 이거 못 쓰면 나가 죽어야지. 더운 것 같아. 칠판 이거 좀 정리시켜야 돼. 여기는 틀어도 되고.
자, 시간이 없다. 글 쓸 시간이 없다. 라이팅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 표현을 해야지. 스피킹. 스피킹을 연습하는 거 시간이 없으면. 자, 실제법적 개념설 읊어보세요. 말로. 웃지 말고 웃으면 못해. 읊어보세요, 뒤에. 실제법적 개념설의 네. 그 실제법적 개념은 그 강학생 행정행위와 아니 그 실제법 강학생 아니 실제법적 행정행위 전수법의 행위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 현출, 표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 특히 직장인일수록 스피킹을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One more time. 좀 이따 하고. 해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이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붙으려고 그래? 야, 너 항상 내용 설명하고 논거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통상은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한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실제법적 개념설 뭐뭐이므로 논거를 먼저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해봐. 이질적인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법 체계에 위험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라는 점을 논거로 항상 이렇게 뭐뭐를 논거로 뭐뭐를 논거로 뭐뭐이므로 내용 설명해 봐요. 쟁송법상의 처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쟁송법상 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동일. 체계 위험, 동일, 키워드잖아.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그게 어려워? 연기에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안 돼? 아, 또 첫 시간부터 열 빡치게 만드네 진짜. 다 버려놨어 윤성봉이 등등등. 판례 문구를 외우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고. 판례도 논리가 있는 거잖아. 판례 문구 외울 때도. 그걸 두 문자로 외우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 쓰러지겠다 진짜. 여하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동그라미 이설. 지금처럼 한번 설명해봐요. 그 이설에 따르면 전수법상 행정행위는 실제법상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거는 다양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자신 없이 해.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걸 빼박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라는 얘기지. 뭐뭐이므로 논거, 이런 점을 논거로. 내용은 뭐뭐시다. 항상 이렇게. 아니면 내용은 이건데 논거는 이런 점을 논거로 한다. 뭐가 어려워? 그게 논리적 사고 아니에요. 패널들 나와서 토론할 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러이러한 점에서 저는 내란이라고 본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서로 논거를 대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과학이 그거 아니야. 뻥치는 거. 뻥치는 게 아니라. 이 구라빨이잖아. 구라빨. AI 시대가 될수록 구라가 중요해. 논거가. 논거는 AI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중에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와야지. 말도 안 되는 논거 갖고 오면 돼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2차 시험의 핵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쟁점을 학설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논거로 이러이러한 견해이다. 이러이러한 점을 논거로 이러이러한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두 번째 쟁점, 협의에서 이것도 나중에 다룰 테니까 로마자 3번 5페이지에 오른쪽 협의해석 충족 여부 1번의 문제점. 자, 로마자 1번의 문제 소재는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원래 원칙은 각 쟁점별로 또 문제점을 좀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썼으니까 1번의 문제점은 실제 시험에서는 안 써도 돼. 이거는 해설서니까 이렇게 쓴 거고. 아시겠어? 바로 의 취지부터 나가시면 된다고. 문제점, 의뢰 폐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여기가 핵심이죠. 폐기가 완료. 4월 1일 날 취소를 갔는데 10월 1일 날 폐기가 완료됐어. 그러면 대상 적격 인정해서 본안 심리에서 폐기가 위법하다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땅속에 묻혔던 쇠고기가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게 원상회복 불가능이야. 원상회복 불가능. 이게 논리야.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본안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의소익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협의소익은 12조 2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기, 원, 목, 실단, 변 등이 있는데 그중에 연계에 배웠던 건 기간 경과, 영업정지 3개월을 2월 1일 받았는데 5월 1일이 돼서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는 원상회복 불가능의 경우에 그걸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2번의 의, 취지, 3번의 구별 여부, 4번 이런 것들은 협의소익 할 때 다시 한번 보고 5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5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기, 원, 목, 실단, 변 중에 어느 경우라고요? 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소익이 없어요. 판례는 건물, 6층 건물,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그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철거 명령을 했다. 철거 명령. 근데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하는 게 대집행이에요. 대집행 절차가 개통실비 이렇게 흘러가요. 여하튼 철거 명령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2월 1일 날 나왔는데 취소를 4월 1일 날 제기했다. 근데 두 번째 줄의 핵심이죠. 철거가 완료가 핵심이야. 완료. 10월 1일 날 철거가 완료되면 취소 판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취소 판결을 해봐야 철거 명령을 취소 판결을 해봐야 무너진 건물이 대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이격거리 제한에 위반한 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 을이 취소를 제기했는데 10월 1일에 건물이 완공이 포인트야. 완공. 그럼 인근 주민 을이 갑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으려는 목적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허가를 취소해봤자 허가만 없어질 뿐이지 완공된 건물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처분이 취소되어도 핵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소익 부정했다. 이런 판례 사례들을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련 판례가 있으면 그걸 바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협의소익이 있다. 판례는 파면 2월 1일 날 공무원 갑이 파면당했는데 취소 중에 정년퇴직이 포인트죠. 정년퇴직. 12월 1일 날 정년퇴직됐다. 10월 1일 할 거야? 10월 1일 날 정년퇴직되면 파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럼 다시 원직에 복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인 공무원의 지휘회복, 즉 지휘회복,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파면당하면 공무원 이해요? 아니에요? 2월 1일 파면당하면 취소 판결을 받아놓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야.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도 임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 판결을 해서 파면을 소급해서 없애야 공무원이 되는 것이니까 파면 시부터 여기 정년퇴직까지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청구에 있어서 이익이 있으므로 소액을 긍정했다. 원직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급여, 임금 청구에 이익이 있으므로. 취소 판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노무사 시험에서도 양가로 2번 비슷한 법리가 나왔었어요. 이 판례는 외워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6번 사안의 적용이 중요해요. 사안의 적용. 첫 번째 단락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이 핵심이야. 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소익이 없게 된다. 이걸 설명한 거야. 갑의 폐기행위가 10월 1일 날 완료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서 소익이 없다.
그 소액이 없게 된 걸 막으려면 두 번째 전략. 따라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원고 을은 폐기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신청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폐기행위 등에서 취소가면서 집행정지를 통상 동시에 신청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그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6월 1일 날 나오면 폐기행위가 장래를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이 정지되는 거지? 정지. 폐기행위가 정지되면 그 완료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료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방지할 수 있으니까 협의의 소익이 충족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답안지 쓰는 게 좋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사안 해결은 본론에서 했던 거를 1번, 2번 번호 붙여서 써야 된다. 그리고 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론에서 마지막에는 사안의 경우가 소결이죠. 소결. 로마자 2의 소결. 지금 로마자 3의 소결이잖아요. 소결. 사안 해결은 총결론이죠. 대결. 시간이 없으면 뭘 안 쓰는 거야? 소결을 안 쓰고 총결론, 대결에서 논거를 대서 써야 된다. 답안 전략상. 대결, 총결론, 사안 해결은 꼭 써야 된다. 원칙. 그때 1번 대상적격, 2번 협의의 수익.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3번 질문이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3번 설문상 불분명한데 기타 다른 소송권을 충족하였다면 의리 제기한 취소송은 적법하다라고 이제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요거 보고 병역 기피자까지 좀 봐야 돼. 잠깐만요. 요거 보고 좀 쉬었다가 병역 기피자는 2교시 해봅시다. 다음에 최근 판례와 관련된 행소법상 쟁점을 논하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요 판례에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네 번째 줄에 성희롱 결정 및 시정 초의 권고가 핵심 단어. 권고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 판례란 말이야. 이 판례는 원칙적 판례예요, 예외적 판례예요. 예외적 판례 단교, 서합, 세병, 권 중에 무엇이에요? 마지막 권고. 아시겠어요? 판례에 의하면 처분성 인정이야, 부정이야? 원칙 부정이면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쟁성법적 개념설, 이설에 의하면, 동그라미 이설에 의하면 당연히 인정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수설이나 판례나 다 처분성 인정되는 거예요. 사안의 해결은 동그라미 이설에 의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도 사안 권고와 같이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는 처분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상적격 인정. 두 번째 전략 참고 판례 주된 입장인 일설에 의하면 사안의 권고는 처분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서 대상적격 불충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제가 깜빡했어.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걸 써야 되겠죠. 그 밑에 여기 판례 주된 입장인 일설에 의하면 원칙 불충족 하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써야겠죠. 예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판례 주된 입장 일설에 의할 때도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안 해결 빼고는 다 똑같을 때에는 그 앞에 목차는 생략한 거예요. 그럼 로마자 이 문제만 나왔다.
그럼 로마자 2번은 뭘 써야 돼? 여기 로마자 2번은 앞에 거 보면 사실행위 여부, 비권사 여부, 비권사 여부. 다시 말하면 권고의 법적 성질, 권고의 법적 성질. 권고가 법적 성질이 비권사여야 그 다음에 그러면 비권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뭐예요? 처분 개념 논쟁을 쓰는 거지. 이해가시겠어요? 거기서 내가 동그라미 이설을 택했으니까 지금 이 사안 해결을 쓴 거잖아요. 즉 4페이지의 왼쪽 아래에 1번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 대신에 폐기행위 대신에 뭘 써야 돼?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권고의 법적 성질. 이해가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됐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하죠.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문제 1-1-1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것도 A급이에요. 제가 만든 문제. 최신 판례 20-7. 제 판례 교재 번호가 있거든요. 20-7은 20년도 7번째 판례다. 이런 거예요. 항상 마지막을 먼저 읽으라고 했죠. 마지막 아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갑은 이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하여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뭘 쓰란 얘기죠?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나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대원소 정기간 중에 대상적격 대하여가 대하여 로마자 2번. 거래에 대한 조치에 뭘 쓰는 거죠? 처분 여부죠? 거래에 대한 조치에 처분 여부. 그 다음에 갑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갑은 원고인데 원고적격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제3자일 때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 쓴 거예요. 하나. 대상적격 하나. 나와 있는 거 하나.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배운 거니까 오른쪽 해설을 볼게요. 9페이지. 이 문제가 배점이 20점 정도 높은 점수로 나오면 9페이지 로마자 2번에 문제 소재 다음에 쓸 내용은 처분 요건을 써주는 거예요. 처분 요건. 처분 요건 암기하셔야 돼. 법조문의 2조랑 1호의 내용을 목차시킨 거잖아요. 1번이 뭐야?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 이게 하나.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행정심판 체결. 이게 목차로 하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왼편은 조금 이따 하고 여기 3번 로마지 3번의 판례 중요한 거예요. 판례 1번 행정규칙의 근거한. 행정규칙보다 큰 개념이 공법에 근거한 이렇게 공법에 근거한 거래 제한 조치의 처분 여부. 양가로 4번 이게 이제 판례예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 관리 지침 이게 이제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공법에 근거해서 지침에 근거해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고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여기 요 내용. 거래 제한, 특히 거래 제한 조치. 거래 제한 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예요. 공법에 근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만약에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거래 제한 조치가 되려면
한 5번째 줄쯤에 공공기관과 밑줄, 그 거래 상대방, 한수원과 거래 상대방 갑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을 맺었어요. 약정. 그리고 약정 맺었다고 하려면 그 다음 밑줄 미리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밑줄 계약 상대방의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돼. 그래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편입하는 절차. 그걸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공법의 지침에 근거해서 거래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처분이고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피고의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를 계약에 따른 조치,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성이고 사법상 계약이면 민사성인데 이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미리 설명했으면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자성으로 다퉈야 돼요. 계약이니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양가로 4번은 알고 계셔야 돼. 이 판례 번호대로 따왔기 때문에 양가로 4, 양가로 5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한수원은 행정청인지 피고적격으로도 질문이 가능해요. 피고적격. 얘는 한수원은 마지막 줄 2조 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공공단체. 및 기관, 여기까지가 공공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 사무를. 또는 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디라고? 공공단체. 위임받은 공공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한 7번째 줄쯤에 밑줄 부분 바로 위에 국가로부터 제가 이제 써놓은 국가로부터 이 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라고 판례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단체예요. 한수원은 법인이잖아, 법인. 뭐 공공기관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무엇에 해당한다? 행정청에 해당한다. 행정청. 최신 판례 24-7번 판례. 피고적격까지 나온 김에 설명한 것이고 핵심은 9페이지에 다시 한번 9페이지에 오른편에 로마자 3번의 판례 1번이야 1번. 각종 거래 제한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각종 거래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근거해서 거래 제한 조치를 해야 돼요? 행정법, 공법에 근거해서. 여기서는 그 공법이 뭐죠? 지침,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두 번째 줄의 핵심이야. 다시 8페이지로 와봐요. 그러면 8페이지. 이 지문이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 그러면 이제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하니까 항상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 아래서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약에 근거한 거래 제한 조치예요? 아니면 행정법에 근거한 거래 제한 조치예요? 행정법 어디?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A의 내부 규정인 공급자 관리 지침. 가로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침에 근거하여. 공급자 등록 취소, 여기 10년 공급자 등록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 전체를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침에 근거하였으므로 처분이다 이 말이야. 지침에 근거하였으므로. 지침이 뭐예요? 행정법, 공법에 근거하였으므로. 행정법이 뭐야? 행정작용이. 행정청의 이사하는 행정청은 누구예요? 첫 번째 줄에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잖아요.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행정청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즉 갑의 사실에 대한 뭘 집행한 거예요? 행정법을 집행한 거잖아. 행정법. 그 행정법이 뭐라고? 공급자 관리 지침이란 말이야. 지침. 이해가시겠어? 이걸 집행해서 갑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왜? 등록 취소되고 10년간 등록 제한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처분 개념의 핵심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고 그 법 집행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국민에게.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돼? 개구직. 개구직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다시 로마자 2번의 처분 요건. 원래 이게 처분 요건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판례로 가셔야 돼. 근데 처분 요건 여러분이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죠? 처분 요건 1번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 거부. 그때 이제 양가로 1번에 행정청이 해야 돼. 행정청 첫 번째 줄에 행정청은 국가 지자체가 행정법 주체예요. 법 주체, 행정법 주체의 이 법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는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 법으로 만든 인격체란 말이야. 사법인이에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이야.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행위한단 말이야. 기관. 대한민국 국가의 입법기관이 어디죠? 국회의원. 거기서 법률을 심의 의결하면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죠? 맨 위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기타 공무원들이 전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잘못되면 구제, 통제 주는 기관이 어디죠? 사법기관, 법원이란 법원. 상권분립. 이해가요? 지자체, 서울시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서울시 의회. 서울시 의회에서 만드는 법이 조례야, 조례. 그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의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서울시장이잖아. 그 밑에 부시장 있고 기타 지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게 집행기관. 이렇게 국가나 서울시, 강남구 등등은 이런 기관, 올간을 통해서 행위한다. 올간. 이해가요? 법 집행기관을 뭐라고 해? 행정기관이라고 해. 행정기관.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은 누구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예컨대 강남구청장이 허가했다. 그럼 강남구청장 A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외부 국민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뭐라고 해?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청이 원래 이런 의미인데 두 번째 단락에 다만 행서법은 본래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여기 위임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여기까지 공공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게 2조 2항이에요. 2조 2항. 아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디야? 여기 2조 2항에 권한,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잖아요.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얘는 처분 개념과 관련되기도 하고 피고적격과 관련되기도 하고. 됐고.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작용이에요. 그럼 어느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어느 법? 공법의 반대말이 뭐죠?
사법은 대표법이 무슨 법이야? 민법이지. 공법의 대표법은 행정법이야. 개별 행정법, 건축법, 국토법, 뭐 도로교통법 등등등. 다시 말하면 법은 행정법을 집행하는 거지. 이해가요? 아까 한수호는 행정법 뭘 집행했어? 지침을 집행했잖아. 지침. 지침의 근거라는 말은 지침을 집행했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집행해야 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할 때 공법을 집행한 거다. 공법을 집행. 이해가죠?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국민이야. 국민의 특정 범위, 갑.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특정될 수 있다. 1명, 10명 이렇게 특정될 수 있다. 그럼 개별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죠. 법규명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개별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일반적인,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특정 범위의 국민에게 이게 개의 동그라미, 개별적. 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요. 개별적인 반대말이 뭐죠, 혹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개구직, 일주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연기에.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 갑사건이죠, 갑사건. 구의 동그라미. 근데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면 뭐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반대말이. 추상적이지. 그 다음에 면허 취소하면 갑에게 바로 운전을 못하게, 바로 운전을 못한다 뭐라고 하죠? 직접적이래, 개구직. 직접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간접적. 법규명령, 시행령의 성질은 일추간이야. 일추간이 뭐야?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시행령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이고, 구체적인 반대말 추상적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건, 갑사건이든 을사건이든 다 0.08 이상이면 다 면허 취소 대상이에요. 간접적이 뭐예요?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 돼. 면허 취소라는 행정에 개입이 있어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하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관련될 때만 써준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야? 행정이 처분의 성질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돼? 개구직이야, 개구직. 처분 개념의 핵심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개구직,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개구직 영향을 미침으로 처분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나중에 설명하고, 양가로 3번에 공권력 행사 거부. 이건 목차만 써도 되고, 2번에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정 적용. 요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정 적용에 쓸 내용이 처분 개념 논쟁이에요. 다설이 아까 무엇이 썼죠? 쟁송법적 개념설. 동그라미 2설이라면 동그라미 다설. 쟁송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권사, 비권사 가운데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지우세요. 사실상 강제력을 미치는 사실행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3번 행정심판 재결. 목차만 쓰셔도 되고. 자, 조문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양가로 1, 2, 3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양가로 1과 양가로 2. 특히 양가로 2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가로 1, 행정청의 법 집행해야 되고, 양가로 2, 어디에 대한 법 집행해야 돼? 구체적 사실. 그 앞에 생략된 말은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 구체적 사실이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는 게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러네 하시고, 이왕 설명한 김에 아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단락 여기
일반 처분부죠. 일반 처분. 왼편의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단락. 일반은 대상이 뭐예요? 불특정 다순이잖아요. 근데 처분은 일반적이야, 개별적이야. 개별적, 특정 범위, 갑 이렇게 특정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처분인데 일반적인 성질을 가진 거를 일반 처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란 통행금지, 주차금지가 쉽죠. 주차금지, 여기 주차금지 이렇게 도로에 써 있어요. 주차금지. 그럼 주차금지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특정이냐 불특정 다수이냐. 불특정 다수이니까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일반적이죠. 근데 갑이 여기다가 차를 세웠어. 갑이. 그럼 갑에게 차에 과태료 딱지가 붙여 10만 원. 나중에 특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해? 일반 처분. 물건에 가는 것이면 대물적 일반 처분. 통행금지는 사람에 가는 것이죠. 통행금지 12시부터 4시까지 못 다녀요 했는데 다니다 걸렸어. 과태료입니다. 특정될 수 있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이거 판례, 중요한 판례잖아요. 대상은 음란 사이트 불특정 다수인데 결정되면 과태료나 이런 거 받잖아요. 집합금지 명령 이사 노무에 뜬 거야. 코로나 때 통행금지하고 비슷한 거죠. 집합금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못 모입니다. 4시까지는. 집합금지. 노무사 기출문제야. 그럼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은 누구죠? 특정이냐 불특정 다수이냐.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가다가 노래방에서 걸렸어. 놀다가. 그럼 뭐 받아요? 영업정지 이런 거 받잖아요. 과태료 받거나.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즉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특정될 수 있는 행정작용을 뭐라고 해? 일반 처분. 통설 판례는 일반 처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나중에 특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구체적 법적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기출된 거는 집합금지 명령이에요. 24년에. 여하튼 양가로 1, 2가 중요한 거야. 요 양가로 1, 2는 외우고 계셔야 돼. 나머지는 목차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2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조랑 1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 뭘 쓰는 거라고? 처분개념 논쟁. 옆에다 써놓으세요. 처분개념 논쟁. 네, 이렇게 해서 2조랑 1호와 관련된 연기하지 않았던 좀 어려운 걸 했어요. 조문 한번 볼까, 조문? 이조랑 1호. 계속 맞이 본 조문이죠. 2조랑 1호의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 처분은 어디까지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가로 안에 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여기까지가 처분이야. 및 그 다음에 등에 해당하는 게 뭐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다시 첫 번째 여기 화면에 첫 번째 여러분들 뭐 법 좀 보셔도 되고 처분이라 하면 그 뒤에다가 동그라미 1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동그라미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여기가 동그라미 1이야. 끊고 동그라미 2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처분이야. 처분. 등은 뭐야? 및 다음에 동그라미 3 해갖고 행정심판 재결의 재결. 이게 목차죠? 처분 요건 목차. 아랍에서 1, 2, 3이었잖아요. 이해가?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행정청 설명해야죠. 행정청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그게 행정청이야. 그 관련된 조문이 2조 2항이죠. 2조 2항. 2조 2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 나오잖아. 행정청. 에는 뭐가 포함돼? 위임을 받은 공공 및 사인이 포함된다. 이거죠. 위임을 받은 공공 및 사인. 또는 전에서 끊으시고, 또는 전에서까지는 공공에게 위임받은 경우, 위임된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다음에는 사인에게 위임된 경우. 또 행정청이에요. 이해가?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여기 중요한 거죠? 1호의 구체적 사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잖아. 무슨 법을 집행해야 돼? 공법. 어디에 집행해야 돼?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구직. 그거 써주는 거예요. 개별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일반적인 행정작용 가운데 처분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일반 처분. 주차금지. 노무사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집합금지 명령. Understand? 처분이다. 왜? 나중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요? 거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뭘 써주는 거예요? 처분 개념 논쟁을 써주는 거야. 처분 개념 논쟁. 이해가요? 동그라미 이설.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에 의하면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 거야?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권사, 비권사가 포함되는 거. 권사, 비권사. 여기에. 이해가요? 근데 동그라미 1번 판례 기본 입장의 실제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여기에 포함된 거는 일반 처분이야. 일반 처분. 권사, 비권사는 여기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실제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문의 해석 문제야. 결국. 머리 깨지겠어요? 일단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조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여러분들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문제가 행서법 2조 1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확신하는데 99%는 못 쓴다. 아니, 제가 점유율이 한 5%는 되니까 95%는 못 쓴다. 안 가르쳐준다. 뭔지 모른다. 최고 난이도 파트야. 뭐 여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여기 마무리 지려고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는 이제 재결 파트 보자. 재결.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했잖아요. 공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침입적 처분. 거부는 거부 처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고. 좀 쉬겠습니다.